여러분, 혹시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에 듬뿍 붓고 계신가요? 아니면 튀김이나 볶음에도 자주 쓰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쓸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소량을 생으로 곁들이는 쪽이 결과가 더 안정적입니다. 덜 쓰고 제대로 쓰는 것이 혈관과 속 편함을 함께 지키는 길이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일부는 밤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고 또 일부는 열량 걱정에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보다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이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도 헷갈려 하세요. 병 색깔만 보고 판단하시거나 비싸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죠. 보관도 마찬가지예요. 싱크대 위에 두고 수시로 쓰시는 분들, 창가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 단순한 반전을 삶에서 바로 쓰실 수 있게 체크리스트로 풀어드립니다. 라벨 읽는 법, 보관 방식, 타이밍, 조합까지 실수하기 쉬운 6가지 함정과 7가지 루틴을 정리했어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시간 아끼시라고 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30년간 지방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 오종혁입니다. 시니어 식습관 코칭과 데이터 관찰을 오래 해왔고요.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생활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용어보다는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식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쓸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습관을 바꿔드릴 거예요. 댓글로 지금까지 어떻게 쓰셨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집 큰 이모는 샐러드엔 늘 올리브 오일을 듬뿍 붓곤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죠. 반면 동네 친구 71세 김명수님은 한 숟가락만 쓰고 남은 건 어두운 찬장에 꼭 넣어두셨어요. 둘 다 같은 기름을 쓰는데 체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 이모는 밤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자주 말씀하셨고요.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커피만 드시곤 했어요. 반대로 김명수님은 점심에 곁들일수록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엔 거의 안 쓰고 낮 시간대에만 샐러드나 채소볶음의 마무리로 한번 둘러주시는 습관이 있으셨죠. 저는 두 분 이야기를 듣고 라벨 읽는 법, 보관 방법, 타이밍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산가가 낮은 제품을 고르는 법, 어두운 병을 선택하는 이유, 빛과 열을 피하는 보관 원칙, 그리고 낮에 생으로 곁들이는 타이밍까지요. 한 달 뒤 큰 이모 식탁이 달라졌어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관 위치를 바꿨더니 속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 아끼시라고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부터 바로 실전 정보만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보관 방법과 타이밍 조절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일상에서 올리브 오일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서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빠르게 전달 드릴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만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이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병 색깔만 보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초록빛이 진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색은 품질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수확 시기와 품종, 그리고 상가 표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국내 식품 표시 기준과 유럽 식품 안전 자료를 보면요. 산가와 화산화 물값이 신선도를 가늠하는 진짜 지표로 제시됩니다. 산가는 기름이 얼마나 산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낮을수록 신선한 겁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보통 상가가 0.8 이하여야 하고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향과 맛이 살아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색이 진한 제품만 골랐다가 향이 빨리 죽는 경험을 반복하셨어요. 병을 따자마자 향이 확 올라오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밋밋해지더래요. 알고 보니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이었고 상가 표시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표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엔 수확 시기와 병입 시기를 봐야 해요. 가능하면 최근 것으로요. 병은 어두운 색이어야 하고요. 상가가 낮은 제품을 우선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라벨 뒷면을 꼼꼼히 읽는 습관만 들여도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향이 다소 쌉싸래하고 목 끝이 약간 매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폴리페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선하다는 증거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 맛에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적응되면 이게 좋은 기름의 특징이라는 걸 알게 되세요. 지금 쓰는 제품, 라벨에서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 함정은 튀김용으로 자주 쓰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튀김이나 부침개 지질 때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높은 열과 긴 시간은 향과 장점을 급격히 줄입니다. 국내외 영양학 자료를 보면요. 장시간 가열 시 향미 성분과 일부 유효 성분 감소가 보고되거든요. 제가 만난 73세 이정미님은 전을 자주 지지는데 올리브 오일로만 하시다가 향이 비었다며 아쉬워하셨어요. 열을 오래 받으니까 특유의 풍미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게다가 튀김 온도는 보통 180도가 넘는데 이 정도 열에 오래 노출되면 올리브 오일의 장점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볶음은 약불로 짧게, 가능하면 마무리로 한 번만 쓰세요. 샐러드와 곁들이기 비중을 높이는 게 훨씬 나아요. 튀김은 다른 중성유를 쓰고요. 올리브 오일은 마무리 향으로 남기는 겁니다. 채소 볶음 할 때도 불을 끄고 나서 한 바퀴 둘러주면 향이 살아나거든요. 집에서 가장 자주 쓰는 조리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튀김이나 부침개에 자주 쓰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방식을 바꿔보세요. 세 번째 함정은 밤에 숟가락째 마시는 거예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씩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늦은 밤에 과다 섭취는 속 더부룩함과 열량, 과잉을 부르기 쉽습니다. 국내 영양 가이드를 보면요. 취침 전 고지방 섭취는 위장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소개됩니다. 소화가 더디게 되면서 속이 불편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맛이 없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제가 만난 70세 정혜진님은 밤마다 한 큰술을 마시다가 속이 불편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낮으로 바꿔보라고 했더니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작은 숟가락 분량으로 곁들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다음 끼니까지 에너지도 잘 유지되셨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개인별 소화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밤에 마셔도 괜찮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낮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쓰시나요? 혹시 밤 시간대라면 한번 낮으로 옮겨보세요. 네 번째 함정은 싱크대 위에 두고 수시로 뚜껑을 여는 거예요. 편하게 쓰려고 조리대 바로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빛과 열과 공기는 산패를 촉진합니다. 식용유지 보관 지침을 보면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 보관, 개봉 후 빠른 소비를 권하거든요. 제가 만난 76세 김문자님은 창가에 올리브 오일을 보관하셨어요. 햇빛이 잘 들어서 주방이 밝으니까 그 자리에 두신 거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향이 변하더래요. 처음엔 싱그럽던 향이 기름 냄새처럼 바뀌고 맛도 떫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산패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요. 향과 맛에서 확실히 느껴져요. 신선할 땐 풀향이나 과일향이 나는데 산패되면 묵은 기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관 위치를 어두운 찬장으로 바꿨더니 향 유지 기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시고요. 사용 후 바로 뚜껑 닫으세요. 공기와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큰 병으로 사셨다면 작은 병에 덜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여는 병은 작게, 보관용 병은 크게 나눠두는 거죠. 냉장 보관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점도가 올라가서 굳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하는 건 아니니까 실온에 꺼내두면 다시 액체로 돌아오긴 하지만요.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실온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댁의 보관 위치는 어디인가요? 혹시 가스레인지 옆이나 창가라면 오늘 바로 옮겨보세요. 다섯 번째 함정은 한 제품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권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품종과 원산지에 따라 향과 강도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건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이고 어떤 건 풀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향과 강도와 사용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걸 모르고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중해식 식생활 자료를 보면요. 품종과 가공 방식 차이에 따른 감각과 용도 차이가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산은 향이 진하고 과일 향이 강한 편이고요. 이탈리아산은 비교적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이 많아요. 그리스산은 풀향과 약간의 쓴맛이 특징이고요. 제가 만난 69세 오세진님은 강한 향을 힘들어 하셨어요. 목 끝이 매운 느낌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한 향의 제품으로 바꿨더니 섭취 지속성이 높아졌습니다. 매일 샐러드에 곁들이는 게 부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요. 부드러운 향은 샐러드에, 강한 향은 토마토나 허브 요리와 조합하세요. 맛보고 고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마트에서 시음 행사 있으면 꼭 참여해 보시고요. 처음부터 큰 병은 피하고 작은 용량으로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는 어떤 향이 편하신가요? 혹시 너무 강한 향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다른 제품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섯 번째 함정은 양이 곧 효과라고 믿는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샐러드에 한 바퀴 둘러주는 게 아니라 푹 잠기도록 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핵심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과 조합입니다. 지중해형 식생활 연구를 보면요. 채소와 견과와 통곡과에 함께 먹기가 중요 요소로 제시됩니다. 올리브 오일만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잎채소, 토마토, 통곡, 생선 같은 것들과 함께 먹을 때 시너지가 나거든요. 제가 만난 75세 장미경님은 샐러드 한 접시에 작은 숟가락 하나만 곁들이는데도 체감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점심에 방울토마토, 양상추, 오이, 파프리카를 담고 올리브 오일 한 바퀴만 둘러주셨거든요. 거기에 통곡 크래커 몇 장 곁들이니까 포만감도 오래가고 오후에 간식 생각이 안 났대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루 작은 숟가락 한 개에서 두 개 범위에서 식사와 함께 드세요. 토마토, 잎채소, 통곡과 조합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지방 섭취 총량을 고려해서 다른 기름과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다른 음식에서도 지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기, 생선, 견과,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전체 식단에서 지방이 과하지 않게 조절해야 해요. 올리브 오일만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루 전체로 봐야 합니다.
오늘 한 끼에 무엇과 함께 곁들이실 건가요? 샐러드 한 접시 만들어 보세요. 이제 실천편으로 넓혀서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배운 함정을 피하면서 매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한 접시입니다. 잎채소,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반쪽을 담고 올리브 오일 작은 숟가락 하나만 둘러주세요. 이게 진짜 간단한데 효과가 좋거든요. 아침에 채소를 먹으면 하루 시작이 가볍고요. 올리브 오일이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첫날부터 많이 늘리지 말고 소량으로 적응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침을 안 드시던 분이라면 더욱 그래요. 갑자기 지방 섭취가 늘어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작은 숟가락 반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빵 대신 통곡 크래커를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정제된 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 내리는데 통곡은 천천히 올라가서 오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점심 전까지 허기가 덜하고 과식할 확률도 줄어들죠. 아침 식탁에 무엇을 하나 더 올리실 수 있을까요? 토마토 한 개, 오이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루틴은 점심 마무리 한 번입니다. 따뜻한 채소 볶음을 만드실 때요. 불을 끄고 1분 정도 식힌 뒤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그러면 향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요. 뜨거울 때 넣으면 향이 증발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약불 유지하고 오래 볶지 않는 겁니다. 센 불에 오래 익히면 채소 영양소도 손실되고 올리브 오일 향도 사라져요. 그래서 채소는 빠르게 볶고 마지막에 불 끄고 오일 한 번 정도가 딱 좋아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버섯 조합을 추천합니다. 색도 예쁘고 식감도 다양해서 질리지 않아요. 거기에 마늘 조금 넣고 소금만 살짝 뿌리면 훌륭한 반찬이 완성되죠. 점심 반찬에 마무리 한번 가능하신가요? 오늘 점심부터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루틴은 견과 한 줌과의 짝꿍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견과는 정말 잘 어울려요. 소량의 견과가 맛과 만족감을 올려주거든요. 샐러드에 호두나 아몬드 몇 알 뿌리고 올리브 오일 둘러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금이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는 겁니다. 맨 견과가 제일 좋아요. 코팅된 건 열량도 높고 나트륨도 많아서 매일 먹기엔 부담스럽거든요. 맨 견과를 작은 통에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함도 오래 유지돼요.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이 올리브 오일과 잘 맞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견과도 지방이 많으니까 과하면 열량 과잉이 되거든요. 집에 있는 견과 무엇이 있나요? 오늘 샐러드에 한번 뿌려보세요. 네 번째 루틴은 라벨 읽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장 볼 때 올리브 오일 고르실 때요. 앞면 디자인만 보지 마시고 뒷면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표기가 있는지, 상가는 얼마인지, 병입 시기는 언제인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저렴한 가격만 보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는 건 그만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정 가격대는 지켜지는 제품이 보통은 안정적이에요. 장보기 목록에 체크칸을 만들어 두세요. 엑스트라 버진, 상가, 병입일, 어두운 병 이렇게 네 가지만 메모해 두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고르는 거죠. 처음엔 시간이 좀 걸려도 익숙해지면 금방입니다. 다음 장보기 때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라벨 체크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 루틴은 보관 3원칙입니다. 빛 차단, 열 회피, 공기 최소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올리브 오일이 오래 신선하게 유지돼요.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사는 게 첫 번째고요. 집에서 보관할 땐 찬장 안쪽 깊은 곳에 두는 게 두 번째, 사용 후 바로 뚜껑 닫는 게 세 번째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열대 옆이나 창가 보관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열이 닿으면 산패가 빨라지고요. 햇빛이 들면 더 빨리 상해요. 그래서 어둡고 서늘한 곳이 최고예요.
작은 병으로 덜어 쓰고 바로 닫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큰 병을 매번 열고 닫으면 공기와 접촉 빈도가 높아지니까요. 작은 병에 일주일 쓸 양만 덜어서 조리대 찬장에 두고 큰 병은 깊숙한 곳에 보관하세요. 보관 위치를 오늘 어디로 바꾸면 좋을까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섯 번째 루틴은 저녁 대신 낮 타이밍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실 거라면 늦은 밤보다는 낮 시간대 섭취가 편합니다. 소화 능력이 낮엔 활발한데 밤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에 곁들이면 속도 편하고 에너지도 잘 쓰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몸의 신호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샐러드 드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드시면 되죠. 하지만 속이 더부룩하거나 다음 날 아침 입맛이 없다면 낮으로 옮겨보세요. 저녁엔 양을 줄이고 채소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아주 소량만 쓰거나 아예 안 쓰고 대신 찜이나 구이로 담백하게 먹는 거죠. 그러면 밤에 소화 부담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편한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한번 바꿔보고 체감을 비교해 보세요. 일곱 번째 루틴은 주간 점검표입니다. 한 주에 5일만 실천해도 습관이 굳습니다.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만 체크해도 충분해요. 주말엔 좀 쉬어도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루 빠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제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달력에 체크하거나 가족과 함께 인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종이 붙여놓고 매일 스티커 붙이기, 가족 단톡방에 샐러드 사진 올리기 같은 거요. 재미있게 하면 더 오래 가요. 이번 주 몇 칸을 채워보실까요? 월요일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행동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드릴게요. 7가지 루틴이 부담스럽다면 딱 하나만 고르셔도 됩니다. 오늘의 요약을 해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뜨겁게 가열해도 괜찮다. 밤에 마시면 효과적이다였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소량을 생으로 곁들이거나 마무리에 한번, 낮 타이밍에 섭취하고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며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는 거였죠. 무심코 쓰면 어떻게 될까요? 향과 만족감이 줄고 열량만 남기 쉽습니다. 속도 더부룩해지고 아침 입맛도 없어지고 결국엔 올리브 오일 자체를 멀리하게 되죠. 좋은 기름인데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게 제일 아까운 일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향이 오래 유지되고 한 끼의 채소와 통곡과 어울리면서 만족감이 커집니다. 체감도 가벼워지고요. 샐러드가 맛있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량이 늘어나고 그게 또 전체 식단의 질을 높여주거든요. 꾸준히 걷기,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 습관과 맞물리면 효과가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만 따로 보지 말고 전체 생활 패턴 안에서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달 뒤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위험과 효과를 다시 한번 대비해 볼게요. 잘못 관리하면 산패된 맛, 속 더부룩함, 과한 열량이 쌓입니다. 게다가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기름을 제대로 못 쓰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도 손해죠. 제대로 관리하면 향이 오래가고 한 끼의 채소와 통곡과 어울리며 만족감이 커집니다. 샐러드 한 접시가 진짜 한 끼 식사로 느껴지거든요. 오늘 당장 하나만 하자면 이겁니다. 아침 또는 점심 한 끼의 샐러드 접시를 만들고 올리브 오일 작은 숟가락을 생으로 한 바퀴 둘러보세요. 잎채소, 방울토마토, 오이 몇 조각이면 충분해요. 거기에 통곡, 크래커 서너 장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내일은 보관 위치를 어두운 찬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싱크대 위에 두셨다면 찬장 안쪽으로, 창가에 두셨다면 빛 안 드는 곳으로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일주일 뒤엔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라벨에서 놓치기 쉬운 용어와 집에서 해보는 간단한 맛과 향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다 같은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거든요. 같은 등급 안에서도 품질 차이가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법, 향과 맛으로 신선도 체크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구어체로 마무리하자면요. 저는 박사 김서연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식탁에서 무리 없이 계속할 방법만 고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만 나아지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와닿은 부분이 뭐였나요? 혹시 지금까지 다르게 쓰고 계셨던 분이라면 어떤 점을 바꿔보실 건가요?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여러분의 한 끼 사진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대본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구독하셨다면 알림도 켜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